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접 기능사 및 특수영접 기능사 필기 요약 및 예상 문제 그 1회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의 앞부분에서 다룬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예상 문제로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약 파트에서 핵심을 설명해 나갈 때 핵심 키워드들을 인지하시거나 또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용접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금속 단면을 가볍게 접촉시키고, 두 개의 금속 단면입니다. 접촉시키고 이에 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접촉점을 집중적으로 과열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온도가 되면 압력을 가해서 압접하는 방식입니다. 플래시 용접의 특징은 소비 전력이 작다라는 거, 접합 강도가 부족하다는 거, 용접면에 산화 개입이 적다는 거, 가열 범위가 적고 열 영향부가 작다는 거, 열 변형이 커서 좌굴이 발생한다는 거, 용접면의 끝맺은 가공이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열이 능률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거, 종류가 다른 재료도 용접이 서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쪽을 이렇게 놓고 한쪽을 이렇게 놓고 양쪽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하기 전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류를 통해 주면, 강한 전류를 통하면 여기에서 전류의 열에 의해서 둘이 녹죠. 녹아서 압력을 가해서 붙이면은 여기가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압력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플래시 용접인데, 단점이라면은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또한 장점도 여기에서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용접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아크란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압을 걸고 용접봉의 선단을 모재에 가볍게 접촉시켰다 떼는 순간에 방전으로 강한 빛과 고열을 내는 원호 모양의 불꽃, 그걸 아크라고 그러죠. 그 아크를 통해서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은 용접이 아니라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 강한 그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불꽃으로 인해서 모재의 용접부를 녹이고 용가지에 용접부에 첨가돼서 부품이 결합되는 용접입니다. 다음은 아크 쏠림을 보겠습니다. 아크 쏠림은 직류 아크 용접 중에, 직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걸 바로잡으려면 직류가 아닌 교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크 쏠림 방지 대책으로는 교류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의 전류를 줄여줍니다. 전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접지점을 두 개로 연결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크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유지하고요. 접지부를 용접부에서 최대한 먼 곳에 접지를 시킵니다.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접부가 긴 경우에는 가용접을 한 후에 후진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피트를 보겠습니다. 피트는 용접부 표면에 나타나는 작고 오목한 구멍, 이 흠을 피트라고 합니다. 용접 금속 내부의 불량 원인에 의해서 기공 또는 용융 금속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결과 용접부 표면에 작고 오목한 구멍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흠을 가리켜서 피트라고 합니다. 다음 다공성을 보겠습니다. 다공성은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금속 중에 기공이나 피트가 발생하기 쉬운 성질, 이것을 가리켜서 다공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융광 중에 산화철을 적당히 감소시켜 줘야 합니다. 다음 스패터를 보겠습니다. 스패터는 불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할 때 튀는 불꽃, 거기서 나는 이제 불똥이 있죠. 이것이 모재에 달라붙어 가지고 고착되면은 외관이 지저분해지고 가공 및 도장이 어려워지고 설비 작동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용접 중에 트는 불똥, 이것이 바로 스패터입니다. 다음 펄스를 보겠습니다. 펄스는 원투수로 하면 맥박이라는 뜻인데요. 극히 짧은 시간만 흐르는 전류, 그래서 맥박이 흐르는 것처럼 기본 전류가 흐르다가 강한 전류가 툭 흐르고 끊겼다가 툭 흐르고, 이것이 펄스 전류예요. 충격 전류와 비슷하며 일반적으로는 신호로서의 기능을 완수합니다. 자, 이제 펄스 용접을 보겠습니다. 펄스란 맥박 또는 리듬, 전기의 펄스를 뜻하는 단어인데,
영접 기본에 펄스 조정을 하게 되면은 영접할 때 자동으로 전류 조정이 됩니다. 전류 조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펄스 영접은 베이스 전류가 기본으로 깔려 흐르고 있죠. 거기에 펄스 전류를 설정해서 펄스파가 반복되면서 맥박에 뛰듯이 툭툭 이렇게 펄스 전류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용접이 되는 거. 그래서 펄스 용접의 종류에는 직류 펄스 T구 용접이 있고 펄스 마그 용접이 있고 펄스 미그 용접이 있습니다. 자, 펄스 직류 용접을 보면 직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 크기인 전압은 같은 방향에서 그렇죠. 펄스가 뛸 때마다 이제 그 뭡니까? 전압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변하는 것이 직류 펄스입니다. 다음 T그 용접을 보겠습니다. T그 용접은 T가 텅스텐 인너트 가스 그래갖고 텅스텐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불활성은 헬륨이나 또는 아르곤이라는 이 가스가 쓰이는데요. 이 불활성 가스가 같이 투입돼서 나오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는 그 불꽃이 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T구 용접입니다. T구 용접은 비소모성 텅스텐 용접봉이 있죠. 텅스텐에서 아크열에 의해서 모재를 용접하는 방법인데 모재와의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자체는 비소모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용접제도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알곤 용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것입니다. 주로 알루미늄, 구리, 합금 등과 같은 비철 금속 용접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T구 용접의 장점입니다.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내부식성이 우수하다. 즉 부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화가 안 되도록 불활성 가스를 설치해서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플럭스가 불필요하며 왜냐하면 플럭스 대신 지금 불활성 가스가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럭스가 불필요하며 비철 금속은 용접이 용이하다. 보호가스가 투명하고 용접자가 용접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용접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 스펙트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냥 불꽃이 덜 튀니까요. 저자세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부 변형이 적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판 용접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판이 얇은 것을 박판이라고 합니다. 박하다라는 것은 얄팍하다 이런 말이죠. 박판 용접이란 보통 두께가 3T 미만, 3mm 미만의 용접을 의미하고 전류를 낮게 조정하고 용접해야 합니다. 전류를 높게 하면 판 자체가 얇기 때문에 구멍 나버리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강 용접을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은 열 전도가 나빠서 열이 모이기 쉬운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뚫려버려요. 그래서 얇은 재료는 아크열로서 재료가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용접선이 짧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은 서서히 열이 모여 비드가 커지게 됩니다. 전류를 다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뚫리려고 하면 낮추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면은 녹아 떨어지다든가 언더컷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박판 용접,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용접의 특수성, 열 전도가 나쁘기 때문에 열이 모이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전류가 조금 강하면 모재 자체가 뚫려버린다. 그 다음에 박판의 스테인리스 강의 좁은 홈을 용접할 때 아크 교란, 즉 아크 쏠림 상태가 발생하면 고주파 펄스의 T구 용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펄스 T구 용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강하게 흘렀다 뗐다, 흘렀다 뗐다는 이러한 펄스 T구 용접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강한 전류를 흘리면 뚫려버리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용접의 한번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맞대기 이음입니다. 두 개를 맞대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용접을 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은 겹치기 이음입니다. 모서리를 이었다 해서 모서리 이음입니다. 이건 플레어. 이 입구 쪽을 넓혔다 해서 이게 플레어 이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T자형이죠. T형 이음입니다. 이것은 한편 덧대기고 이것은 양면 덧대기입니다. 꼭 기억이 될 건 맞대기, 겹치기, 모서리, T형. 조금 더 나간다면 플레어. 플레어는 나팔관처럼 연결하는 것이죠. 다음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또 익혀두셔야 합니다. 맞대기 용접은 이러한 서술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모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모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이런 말이죠. 그 양 끝에 홈을 일시적 일직선으로 놓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그리고 여기다 비드를 쌓아가면서 용접을 한다. 이런 말이죠. 겹치기 용접이용. 두 모재 일부를 겹쳐 그러면 겹치기고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그러면 맞대기고 T형은 T자로 놓고 그러면 T형이고 모서리는 모서리와 모서리를 접합하는 이렇게 풀이가 되면 모서리형이고요. 다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서브 이 서브라는 것은 어떤 것 아래 이런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모래 같은 거 있죠. 위 뿌린 거. 요게 지금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그래서 용접에 불꽃이 튀거나 이런 걸 방지해서 플럭스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따라가면서. 예, 이것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에요. 그래서 아크가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용접봉 역할을 하는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전기 전도율이 용접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와이어와 접촉 팁 사이에 전기 전도율 향상을 위해서 구리를 와이어 표면에 도금한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높은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 전기 전도율이 잘 되기 위해서 구리를 도금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수한 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를 도금해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죠? 아크가 어떤 물질 밑에 이 플럭스라는 물질 밑에 잠겨 있다는 뜻으로 아크가 플럭스 밑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실제는 전극과 모재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뿐만 아니라 스파크, 스페트, 스모그도 용접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가 일어난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 모래 같은 그 플럭스가 쭉 따라가면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는 용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용융지가 용재 플럭스에 의해서 보호 실드, 예,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서 격리되어서 산소나 질소나 수분의 침입이 없고 그래서 산화가 방지되는 것이죠. 아크엘의 열손실이 적어서 용입이 큰 높은 능률로 용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두께가 두꺼운 곳에 용접에 사용되고요. 탄소광, 합금광, 스테인리스광 등에 사용되며 비철금속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끼의 방법 중에 접어이끼. 많은 분들이 이 접어이끼가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들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지붕은 이러한 접어이끼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접히고 접혀가지고 연결시켰죠. 이게 접어이끼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접어이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위에서부터 함석이나 이런 걸 이렇게 접어있기를 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어있기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기계적 적합법. 접합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접합을 합니다. 디베이트로 쏘아가지고 접합을 시킨다. 볼트로 이어서 접합을 시킨다. 나사로 이어서 접합을 시킨다. 좀 전에 본 접어있기로 접합을 시킨다. 이것은 다 기계적 접합법입니다. 다음은 야금적 접합법. 이거는 주로 용접으로 접합하는 것이죠. 용접, 압접, 납땜 등으로 접합하는 것. 이걸 야금적 접합법. 화학적 접합은 본드 발라가지고 접합시키는 겁니다. 용접부의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험법, 굽힘 시험으로 주로 합니다. 연성 결함, 얼마나 부드럽게 잘 구부러지고 본체와 그 박리되지 않는가. 그래서 용접부를 U자 모양으로 구부려 가지고 그 연성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U자 모양의 굽힘으로 연성 실험을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퍼커링이 뭐냐? 용접을 해놓고 봤더니 주름이 많이 생겼다. 거칠게 주름이 생겼다. 이걸 퍼커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퍼커링 그러면 용접을 해놓고 주름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흠, 이걸 퍼커링이라고 한다. 다음 범백이 뭐냐? 범백은 이제 용접 마감 처리의 끝에 왔습니다. 그 끝 처리를 크레이트 처리라고 그래요. 이 크레이트 처리에 왔을 때 그 아크가 이제 끊어지면서 용접물이 쌓이게 되죠. 그 방울처럼. 이걸 크레이트 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접 비드를 좀 더 두껍게 둥근 딱지에
풀 모양으로 용접하는 것, 이것을 마감 처리, 크레이트 처리라고 한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버터링, 멜트, 용납, 가볍게 알아두고 갑니다. 맞대기 용접할 때 모재가 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의 면과 모재를 서로 다른 금속으로 덧붙여 놓은 거, 이걸 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멜트 베킹이란 뭐냐, 용락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장치. 그 뭡니까, 용접을 했더니 용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장치가 멜트 베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용락은 뭐냐, 용접 금속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이 용락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용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루트부에 과대한 용접이 원인이 됩니다. 이때는 용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화재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반 화재는 A급이라고 합니다. 유류 화재는 B급이라고 합니다. 유류나 가스 화재는 B급입니다. 전기 화재는 C급이라고 하고 금속 화재는 D급이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는 물로 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무 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유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는 석유나 가스로 인해서 인화된 것입니다. 이때는 냉각소화나 또는 질식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는 C급인데 이때는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로 끄면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해서 질식소화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금속 화재는 D급입니다. 특별히 폭발을 동반하는 금속 가루 등이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른 모래라든가 특수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격을 보겠습니다. 전격은 뭐냐면 강한 전류가 갑자기 몸에 느껴지는 것, 충격이 오는 것, 이것을 전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기에는 용접 작업자의 전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격 방지기를 용접기에 부착해 줘야 합니다. 전격 방지기가 뭐냐, 작업을 쉬는 동안 2차 무부하 전압을 항상 25V 정도로 유지하도록 전격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이걸 전격 방지기라고 합니다. 자, 용접 작업 시의 전격 방지 대책은, 전격을 방지하려면 홀더나 용접봉을 절대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절연 장갑을 껴야겠죠. 지금 안 되고 절연성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취급해야 합니다. 전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용접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자세, 아래보기 용접, 이 플래트라고 하죠. 이 평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 평평한 틀을 이렇게 놓고 아래보기로 용접한다 해서 플래트. 그래서 F자 쓰면은 아래보기 용접입니다. 아래보기 용접은 F 플래트라는 말이죠. 수평, 호리존탈.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수평이죠. 수평. 이 아래로 보는 것은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평. 이걸 호리존탈 포지션 그래가지고 수평 용접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직, 버티칼이라고 하죠. 수직은 버티칼입니다. 이게 수직으로 용접하는 거, 버티칼입니다. 위보기, 오버헤드 포지션 그래가지고 위를 이렇게 보면서 용접하는 거, 위보기 용접입니다. 그래서 약어로 써서 아래보기는 플래트 F, 수평은 호리존탈의 H, 수직은 버티칼의 V, 위보기는 오버헤드의 OH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플라즈마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도 좋다. 맞습니다.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으며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입니다. 근데 단점은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무부하 전압이 일반 아크 용접보다 2배에서 5배가량이 높습니다. 이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의 감전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플라즈마 용접도 많이 하지만은 플라즈마가 많이 쓰는 것은 플라즈마 절단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뭐 동영상이나 만들어서 한번 보였을 거예요. 예. 용접 불꽃 같은데 조금만 하면 어지간한 구티스에 이런 것도 그냥 어떻습니까? 절단해 버려요.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용접을 했을 때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좋고 변형도 적습니다. 용입도 깊게 들어갑니다. 용접 속도도 빠릅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는 능률적입니다. 단점이라면 무부하 전압이 일반 아크 용접보다 2배에서 5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플라즈마는
단절, 카트하는 용접으로도 아주 많이 쓰인다. 다음, 이산화탄소 가스 용접, 우리가 CO2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가스 용접을 보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에 미그 용접에서 사용하는 알곤이나 헬륨 등과는 달라요. 이건 불활성이에요. 근데 CO2는 불활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쉴드는 쳐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크 불꽃이 아크 용접보다 훨씬 덜 튀게 되죠. 그래서 비드를 해나가는 그 비드 자체가 눈으로 거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용도를 용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CO2 가스 용접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불활성 가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온에서 산화성이 크고 규소, 망간, 알루미늄과 같은 탈재질을 많이 함유한 금속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CO2 용접에서 전류의 크기, 저전류 250A에서는 10 내지 15리터 분당입니다. 미니츠. 그 다음에 고전류 용역에서는 250A 이상이죠. 이때는 20 내지 25리터 분당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전류 용역에서 CO2의 가스 유량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10 내지 15리터고요. 고전류 영역에서는 CO2 가스 유량은 얼마가 흐르느냐? 그러면 20 내지 25리터다. 저전류 10 내지 15, 고전류 20 내지 25리터. 다음, 가용접이 뭔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본용접을 하기 전에 모재를 고착, 고정시키는 용접.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태그 쳤다고 그랬죠. 태그 쳤다고. 뭐 태그 쳤다고도 하고, 태크 웰딩입니다. TW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쭉 나올 텐데요. 가용접이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휨이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재와 양단 또는 뒷면에 가접하는, 일단 가접해 놓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모재를 고정시켜 놓고 본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용접이라고 합니다. 가용접은 단순히 용접물들을 단순히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용접 시보다 지름이 작은 용접본을 사용합니다. 본용접할 땐 지름이 큰 걸 사용하겠죠. 비드가 좀 크게 형성되니까. 가용접은 테크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용접봉을 작은 걸 사용한다. 강도상 중요한 부분, 이러한 강도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는 태크를 치지 않습니다. 또는 정점이 되는 끝부분, 이런 부분도 용접이 잘 돼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치지 않고 비교적 덜 힘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 태크를 쳐가지고 일단 고정시킨 다음에 본용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용접은 본용접과 비슷한 기량을 가진 용접 사이에 실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가용접은 본용접을 실시하기 전에 좌우의 홈 또는 이음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짧은 용접입니다. 가용접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테르민 용접을 보겠습니다. 테르민 용접은 쉽게 말하면 용접을 할 때 틀을 마련해 놓고 용광로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차의 철로, 이음새 부분,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테르민 용접이. 테르민 용접법은 용접 여론을 외부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를 하냐면 산화 제이철이나 산화 구리와 알루미늄을 섞고 여기다 열만 좀 가해주게 되면 이 열이 몇 천도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쇠를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녹여서 용광로처럼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르민 용접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아크 발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트릴을, 아까 구리로도 도금한다고 그랬죠. 스트릴을 사용한다.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가 빠르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입니다. 홈의 개선각을 적당히 작게 해서 용접 효율을 높인다.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홈의 개선각은 어떤 용접이 됐든 개선각을 너무 크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유해광선이나 흉 등이 적게 발생한다. 이것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입니다. 다음, 개선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대기 이음을 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 수직과 이 각을 개선각 또는 경사각이라고, 이 전체 각을 홈의 각도라고 합니다. 이 홈의 각도가 적당한 크기라지 너무 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좀 전에 봤습니다. 개선각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로 들어가면서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은 한두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만 3, 40%만 알고 가도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래시 용접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를 대놓고 양쪽 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고 압력으로 밀면서 어때요? 여기서 발생하는 압으로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것. 이것이 플래시 용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열 범위가 적고 열 영향부가 적으면 용접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용접면에 산화물의 개입이 적다. 맞습니다. 종류가 다른 재료의 용접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용접문의 끝매듭 가공이 정확해야 한다. 아닙니다. 끝매듭에 가공이 해놓고 보면 울퉁불퉁해요. 예, 그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플래시 용접에서 끝매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끝매듭 가공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다음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아크 쏠림은 어떤 때 온다고 그랬죠? 직류에서 강한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그럼 뭘로 바꿔준다고요? 교류 용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교류 용접으로 하지 말고 직류로 한다. 이러면은 계속 아크 쏠림이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은 직류 용접을 교류 용접으로 바꿔주고 전류를 약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류 용접으로 한다 그러는데 교류 용접 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 결합에 있어서 다공성이란 뭐냐 그랬습니다. 다공성.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기공을 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제껴놓고 일단 정답만 알고라도 갑시다. 다공성 그러면 뭡니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기공을 다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트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박판의 스테인리스 강의 좁은 홈의 용접에서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할 때 적합한 용접 방법은 박판. 자, 모재가 얇은 판인데 그것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면 다 구멍 뚫려 버립니다. 스테인리스는 특별히 열이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멍 뚫려요. 이걸 방지하려면 높은 전류를 흘렸다 뗐다는 펄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펄스가. 그래서 이것을 답변 볼까요? 고주파 펄스 T구 용접으로 가야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박판의 스테인리스 강에서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할 때 적합한 것은 펄스로 가야 돼요. 근데 고주파 펄스 T구 용접으로 가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용접이음의 종류가 아닌 거. 겹치기음 아까 보셨죠? 모서리음 보셨죠? T형 필리비움 보셨죠? 라운드 이음 이런 이음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표면에 구리를 도금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열 전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기 접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접촉기과의 전기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리가 잘 통하니까요. 구리 도금을 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접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계적 접합, 볼트로 이었다, 리벳으로 이었다, 접어있기였다. 다 기계적 결합이죠. 접합이죠. 앞접은 용접이죠. 틀린 것은요. 이것 셋은 기계적 접합이고 이것은 용접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용접부에 연성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법은 굽힘시험. U자형으로 이렇게 굽혀본다고 그랬죠. 연성결함 조사하기 위해서 굽힘시험입니다. U자형 굽힘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알루미늄 용접에서는 사용 전류의 한계가 있어서 용접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청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산화가 심하게 생기며 아크 길이가 불안정하게 변동되어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 생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 생긴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퍼커링이라고 그랬죠. 거친 주름 그러면 퍼커링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범백은 마지막에 이게 전류가 차단되면서 끝맺음하는 거 이런 것을 범백이라고 그랬죠. 퍼커링은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흠, 이것을 퍼커링이라고 합니다. 화재의 분류 중 C급 화재에 속하는 것은 C급 화재,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기 화재죠. A급은요. 일반 화재를 A급이라고 그럽니다. 나무 등. 그 다음에 가스, 이것이 B급이죠. 그 다음에 전기가 C급이고 금속이 D급이죠. 네, 전기 화재 C급이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전격이 뭐라고 그러세요? 전기가 강한 충격으로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전격이죠. 그러려면 절연 원리의 절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그렇죠, 보수해야겠죠. 거기 전기 통하면 충격받게 되겠죠. 홀더나 용접 부분 맨손으로 취급한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기 충격 제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용접기 내부로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런 스키창 걸 가지고 만지면 전기 통한다. 전격 일어난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는 이런 거는 전격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용접 자사를 나타내는 기호가 틀리게 짝져진 것은, 자, 위보기 자세, 오버헤드 맞죠? 수직 자세, 버티컬 V 맞죠? 아래보기 자세, 플래트, 평평한. 근데 U 그랬으니까 틀렸죠? 수평 자세, 호리존탈 H 맞죠? 정답은요, 3번이겠습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플라즈마, 얼마나 열이 강한지 주로 절단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용접에도 쓰이지만, 자,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좋고 변형도 적다. 맞습니다. 용접이 깊고 영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고 용수가 빠르습니다. 맞습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맞습니다. 설비비가 적게 들고 무부하 전압이 낮다. 설비비가 적게 들고, 이것도 좀 그렇죠. 요즘은 잘 나온 거 뭐 7, 80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무부하 전압이 낮다는 건 분명히 틀렸어요. 보통 아크 용접의 몇 배라고요? 2배 내지 5배의 전류가 흘러요. 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자는, 쭉 보면 그렇습니다. 강제 하역장에 크레인 신호자, 위하고 아래는 무엇 불면서 합니까? 호루라기 불면서 신호 주고받아요. 호루라기 불면서. 근데 귀마개 불면 호루라기 소리 안 들으면 큰일 나겠죠. 이 강제 아닙니까? 강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하역하는데 크레인 신호자하고 밑에 신호자하고 크레인 조종자하고 뭘로 하냐? 호루라기로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기막이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보호가스 설비에서 저전류 영역의 가스 유량은 약 몇 리터냐? 분당. 아까 봤죠? 이산화탄소 분당 어느 정도 몇 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전류 그랬습니다. 저전류에서는 15 내지 15리터 들어가고, 이건 고전류죠. 고전류에서는 20 내지 25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전류라고 그랬으니까 10 내지 15리터 분당 들어가줘야 합니다. 가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본용접이 들어가기 전에 모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용접입니다. 가용접할 때 용지름이 큰 용접봉을 사용해 좋다. 이건 무조건 아니죠. 본용접할 때 큰 용접봉을 사용해야죠. 가용접은 테크만 치면 되는 것인데 적은 용접봉 써서 흔들리지만 않게 막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 3, 4는 맞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름이 10cm인 단면에 8,000kg의 포르스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응력 계산하는 거 어떻습니까? 포르스의 에어리어. 그래서 A분의 F, 이것이 응력 계산, 이거 계산하면 응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F는 8,0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8,000. 그럼 에어리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면적이. 지름이 10cm니까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이러면은 25파이. 그래서 25파이니까 3.14 곱해주고, 그래서 25 곱하기 3.14 한 다음에 8,000에서 이걸 나눠주면
값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습니까? D제곱 4 이렇게 해도 되죠. 4분의 D제곱 파이. 이게 D제곱이면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3.14 곱하면 314 나누기 4. 이것을 8,000. 314 나누기 4 한 값을 8,000에서 이걸 나눠주란 말이에요. 이러면 전자계산기,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각자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이가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8,000을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답은 나오고, 또는 8,000을 4분의 d제곱 파이 그래서 d제곱은 뭡니까? 직경이니까 10제곱 100에다가 파이 그래서 4로 나누고 이걸 8,000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답이 나올 겁니다. 각자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영접 자동화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생산성 증가 및 품질 향상. 맞죠? 영접 조건에 따라 공정을 늘릴 수 있다. 틀렸죠? 자동화시키게 되면 영접 공정이 줄어들겠죠. 일정한 전리값을 유지할 수 있고 손실 줄일 수 있건 다 맞습니다. 근데 공정이 더 늘어난다. 자동화를 시켰는데 공정이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1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접 여론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 산화 제이철에다가 알루미늄을 더해가지고 용광로를 만들어 버린다. 이 두 금속이 합해지면 불만 붙이면 용광로가 돼버려요. 몇 천도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쇳물을 직접 생산해서 바로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용접이라고 그랬죠? 철도 레일에 이음 용접하는 것, 테르미 용접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크 발생을 쉽게 하려고 스틸울 또는 구리금속 도금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역류 속도와 욕작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홈의 개선각을 크게 용접비율을 높인다. 틀렸죠.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하는 것은 언제든 모든 용접에서 용접 효율을 아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홈의 개선각은 적당하거나 좀 적어야 합니다. 유해광선이나 흉 등이 적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번 더 부연 설명에 말씀드리면 첫 시간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두 번 더 반복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가 갈수록 저절로 거의 8, 90점대로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향상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